이렇게 현금 인출하시다가 세금만 엄청 내시고 후회하신 분들 많이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원한 세무사입니다. 증여세와 상속세 최고 세율은 50%죠. 내가 버는 돈에서 소득세를 떼고 난 후 재산 축적이 되면 자녀에게 물려줄 때 또 세금을 뗍니다. 고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버는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최대 49.5%까지 납부를 하고요. 남긴 재산에 대해 최대 50%를 상속세로 납부를 해야 하니 실제 자녀가 가져가는 재산은 25%밖에 되질 않는 거죠. 이렇듯 열심히 땀 흘려 벌더라도 세금만 떼가는 형국이라 편법으로 현금 인출 및 증여를 선호하시는 걸로 압니다. 그러나 위험성에 대해 반드시 알아가셔야 합니다. 하루에 1,000만 원 이상 인출하면 보고가 되는데요. 어디에 될까요? 금융감독원, 국세청, 다들 말이 많지만 금융위원회 산하의 금융정보분석원인 FIU에 보고가 됩니다. 그렇다면 FIU는 뭐 하는 곳일까요? 자금 세탁이나 보이스피싱과 같이 불법을 방지하거나 추적하기 위해 활동하는 곳으로 수상한 현금 흐름을 추적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한데요. 저희에게 가장 관련이 깊은 부분은 FIU의 CTR과 STR이라는 두 가지 제도입니다. CTR은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라고 해서 동일 금융회사에서 동일인 명의로 하루 동안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이 입금되거나 출금된 경우 자동으로 보고하고 있고요. 예전에는 5천만 원이 기준금액이었는데 점점 낮아져서 2019년도부터는 1,000만 원이 이제 기준금액입니다. 고액의 현금을 뽑는 경우 이 자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르기도 하고 또 이런 현금이 불법 자금으로 쓰이거나 자금 세탁이 될 수 있으니까 이를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고요. 증여세를 내지 않고 자녀에게 주는 것도 불법 자금이라고 볼 수 있으니 대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1,000만 원이 넘지 않게 뽑으면 되지 않느냐, 매일 900만 원씩 뽑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예전에 상담했던 사례 중에 나이가 지긋한 어머님이 계셨는데 하루 1,000만 원만 안 넣으면 된다라고 어디서 들으셨나 봐요. 그래서 매주 700만 원에서 800만 원씩 1년가량 틈틈이 뽑으신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통장에 보유하고 있는 금액이 좀 많았습니다. 시골에 가지고 있던 땅이 개발로 인해 수용이 되었고요. 토지보상금이 꽤나 나왔거든요. 어머님은 그렇게 현금 뽑으셔서 어디다 쓰시려고 하시느냐? 그렇게 여쭤봤더니 본인께서는 이 돈을 자녀도 주고 손자도 주고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주고 싶은데 세금을 뜯어간다고 하니까 몰래 주려고 뽑는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진짜 자녀들이 증여세, 가산세까지 세금을 더 많이 두드려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머님께서 1,000만 원만 안 넣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하셨는데 사실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STR이라는 의심거래 보고제도도 있는데요. 금융회사가 금융거래와 관련해서 불법재산이라고 의심할 만한 근거가 있으면 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요즘 또 보이스피싱이 성행하다 보니까 은행 창구에서 현금을 많이 뽑으려고 하시면 은행원이 어디에 쓰시느냐고 물어보기도 하고요. 경찰에 신고도 하거든요. 근데 은행원이 왜 이렇게 투철을 할까요? 만약에 의심거래를 알고도 보고하지 않으면 징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관련 현금 입출금이 FIU에 보고가 된 후에는 국세청에서 파악이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의심거래나 고액현금거래가 큰 경우에는 FIU에서 관할, 공공기관에게 자료를 통보하기도 하니까 위험한 상황인 거죠. 실제 세무조사가 진행되었던 사례 중에 이제 신내림을 받은 지 한 3년 남짓된 여자 무당분이셨는데 점수업으로 사업자 등록은 했고요. 매출 누락이 너무 많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주나 점을 봐주시고 또는 부적을 써주시고 굿도 하시고 대가를 현금으로 수령을 하시잖아요. 세금이 많이 아깝다 보니까 현금영수증도 발급을 안 하셨고요. 매출은 그냥 누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금을 사용하기가 너무 불편하다 보니까 계좌에 입금을 많이 하셨죠. 매주 정산을 하시면서 현금을 500에서 700만 원 정도는 계속해서 주거래은행에 입금을 하셨더라고요. FIU에서 해당 거래를 보고받고 국세청에 파생을 했습니다. 당연히 세무조사가 착수되었고 입금된 현금을 매출 누락으로 봐서 부가가치세, 가산세, 현금영수증 미발행 과태료까지 하니까 어마어마한 세금을 납부하셨는데요. 이렇게 현금 장사 하시는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걸릴 확률이 낮도록 입출금하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그다지 추천하지는 않지만 각 은행별로 소액으로 조금씩 입출금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래도 은행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지는 않다 보니까 각기 다른 은행에서 200만원, 300만원씩 출금을 한다면 의심거래로 볼 확률도 낮아지고요. 그에 따라 FIU에 보고가 될 확률도 좀 낮아질 거라고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도 세금은 납부하시고 편하게 지내시기를 이제 추천을 드리긴 하는데 불안해서 잠도 못 주무시고 전전긍긍하는 납세자분들을 많이 봐서
어느 정도의 세금은 납부하시면서 마무리하시는 편이 정신건강에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현금을 증여한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비과세 증여재산이라는 규정을 참고하면 되는데,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치료비, 교육비 등은 가능합니다. 부양하고 있는 사람에게 현금을 증여하였더라도 피부양자가 치료비에 쓰거나 생활비에 쓰게 된다면 증여세를 과세하지는 않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성인이 된 자녀가 일정한 소득이 있고 이렇게 증여받은 현금으로 예적금이나 부동산을 사는 등의 형태로 재산을 형성을 했으면 무조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니까 좀 조심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현금은 추적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셔서 무리해서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에 대해 리스크를 설명을 해드렸는데, 증여세 아끼려다 더 큰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까 세법 지식이 많은 세무 전문가를 꼭 찾아가서 상담을 받으시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꼼꼼하게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